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원래 오늘 이 분은 그 수출입은행이 지난번에도 했듯이 EDCF라고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예. 유상차관. 그러니까 조금 개발도상국.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인프라 투자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도 우리 기업도 살짝 가서 거기서 들어가고 좀 따먹기도 하고 원래 그런 사업을 이제 조금 더 지난번에도 한번 캄보디아 얘기를 들었고 예.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스리랑카여서 스리랑카가 요즘 디폴트 위기고 난리니까 네. 아예 스리랑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으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스리랑카로 주제로 돌렸습니다. 네. 스리랑카도 잠시 다녀오죠. 수출입은행의 박대규 네, 경혁 증진 자금 팀장님 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출입은행 박대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은 진짜 국제적인 은행인가봐. 스리랑카 최근에 스리랑카에서 오셨죠? 맞습니다. 얼마나 계셨던 1월 거예요? 2019년부터 근무했었고요. 예. 금년 1월 말에 귀국했습니다. 스리랑카 어디에 계셨어요? 콜롬보에 있었고요. 콜롬보가 수도인가요? 사실 수도는 아니에요. 네. 예. 그 수도였는데 수도를 옮겼어요. 콜롬보에 바로 붙은 우리나라 그 행정 수도 한 것처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콜롬보가 거기가 수도인? 완전히 수도 큰 역할을 하고 도시가 있어요. 콜롬보고. 그렇군요. 스리랑카. 예. 야,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 그 EDCF 사업을 하시다 오신 거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만들어 줬습니까? EDCF가 스리랑카에 지금까지 총 한 30개 사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예. 금액적으로 한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스리랑카에 이제, 지원했어요? 예. 예. 뭐 아직 뭐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집행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예.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제 그 공사는 잘 되고 있는지 예. 그거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도 가고 무슨 이슈가 생기면 뭐 스리랑카 당국자들하고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회의도 하고 네. 뭐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 왔습니다. 와. 바쁘셨겠네요. 감독관이네, 감독관. 뭐 이를테면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의리죠. 왜요? 왜요? 우리가 돈 우리가 돈 주는데 왜? 빌려주는데? 그 흔히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유사한 원조를 준다. 예. 금리는 한 0.01 뭐 많으면 뭐 0.5 뭐 거의 0.15 공짜로. 이렇다면 네. 뭐 많이 뭐 대접받고 거기서 뭐 극진하게 모실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의리죠. 왜요? 회의 끝나도 회의록도 저희가 쓰고 그쪽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사업 컴포넌트도 우리가 이제 맞춰서 바꿔주고. 왜냐하면 일단 개도국은 이렇게 해줄 때가 많아요. 원조로 해주겠다는 원조 자금을 데가 들어오는 많다. 데도 많고. 귀찮아 싫으면 가. 뭐 이런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사업을 좀 하다가 이제 네. 뭐가 좀 무리하게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보기에 공여국에서 우리 같은 원조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 뭘 예를 들면 뭐 어떤 거가 그들의 뭐 입장에서 무리한 거예요? 뭐 사업 내용을 뭐 뭔가 바꾼다던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이다. 예. 이 사업을 하자. 예.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사업 준비가 잘 안 됐거나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소한 일들이 많은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우리가 잘 안 들어주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너 자꾸 이러면 너한테 돈 안 빌린다. 이제 차관 안 받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지 실무자가 네.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렇게 차관 다시 돌려준다고 그러냐?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혼나는구나 또. 뭐 그런 것도 그랬군요. 있을 수 있고요. 예. 원조 기관 어쨌든 뭐 실적도 있고 자기네 이제 그 나라의 프레젠스를 좀 키워가야 되는데 네. 뭐 그걸 아는구나. 지난번에 그 이혜경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원조 받는데 프로기 때문에 워낙 어떤 많이 지점을 받아보니까. 짚어야 얘네가 약점인지도 알고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그럼 스리랑카를 지원하셨습니까? 내가 스리랑카 한번 가보겠다. 네, 지원했습니다. 왜요? 스리랑카 뭐 지금이야 좀 상황이 그렇지만 네.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인기 지역이에요. 수출입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수출입은행 우리 EDCF 이외에 예. ECA 우리 수출금융 본래 업무를 보면 뭐 뉴욕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워싱턴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선진국 대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EDCF를 하는 여러 가지 사무소 중에서는 아주 스리랑카가 나쁜 편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왜요? 뭐가 좋아요? 스리랑카가 그 입장에서 자연이 보면? 자연이 좋아서. 자연 좋죠. 자연도 좋고요. 정치? 비교적 안전하고요. 스리랑카 안전하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굉장히 안전하다. 내전이 있었지만 굉장히 치안이 괜찮았고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부활절 테러로 그거마저도 조금 이제 흔들어지긴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뭐 치안 좋고 뭐 생활 물가도 뭐 싸고. 예 비교적 괜찮고 생활- 깨끗하고 인도 대비 인도 제가 이렇게 특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깨끗해요? 깨끗한 편이에요. 그나마 저도 인도를 출장을 좀 가봤더니 몇 번 가고 뭐 예. 인근 같은 국가 나라 막 갔었는데 같은 사람들일 텐데 인도 민족과 다른 민족입니까? 제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본인들은 다르다. 아. 싱할라 타밀도 다르다. 뭐 그리고 되게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부지런하지는 않고요. 아니 깨끗하려면 부지런해야 착합니다. 되는데. 네. 착해요. 마음씨가 네. 되게 착해요. 굉장히 착. 모기도 안 죽여요. 모기도 안 죽여요? 예, 불교 국가잖아요. 예.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모기가 모기 많을 쫓아내요. 텐데? 차에 모기가 있으면 이렇게 쫓아내지 이게 손으로 함부로 잡거나 죽이면 안 하면 예. 된다. 채식주의자도 많고요. 그래서 아하. 아니 자연 환경을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맞습니다. 환경. 그 함부로 뭐 이렇게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서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도로도 못 놓고 철도도 못 놓고 뭐 예, 그런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 날씨는 안 더워요? 날씨는 연중 한 32, 3도. 아 덥구나. 근데 이제 한여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한여름에. 습하니까. 거기는 뭐 연중 33 더워도 도니까. 33, 4도니까 조금 습하지만 그렇구나. 날씨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이래요. 최악. 여름엔 너무 덥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겨울엔 너무 너무 춥고. 제가 거기서 3년을 있다 보니까 사실 4월 초까지 회사에서 난로를 틀었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33도에서 난로를 켰다고. 아니,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한국에 한국에 돌아와서 와서. 한국에 와서. 10몇 도 이제 가서 이제 많이 그럼. 따뜻해졌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네. 스리랑카. 그래서 뭐 들은 얘기지만 미국 해병대가 네.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는 이유가 있다잖아요. 혹한기. 혹한기 혹서기. 훈련, 혹서기 훈련은 다 한국에서 해도 된다. 어. 여기서 견디면 전 세계 어디 가든 견딜 수 있다. 야 그렇구나.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그런 나라구나. 예. 그러면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까? 스리랑카가? 요즘에는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그리고 예. 아직 그 같이 생활했던 지인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가끔씩 나누긴 하는데 예. 뭐 언론에서 지금 한 13시간씩 막 단전되고 막 그렇게 지낸다고 했는데 지금은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하루에 음. 그 정도 좀 단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좋습니까? 무슨 사진을 보면 기름을 못 구해서 네, 뭐 지금 이제 그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예. 보시면 이게 실제로 와 이게 뭐예요? 주유소예요. 주유소에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기름을 구하려고. 네, 그래서 제 그 외국인 친구 다른 네. 원조기관에 있던 애 물어봤더니 지난 주말에 1시간 기다려서 기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나마 괜찮은 거다. 5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기다리다가 탈진해서 뭐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뙤약볕이니까. 예.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줄을 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나라가 이건 이제 또 발전 산업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스리랑카 그 전력 발전의 한 40% 정도는 수력 발전으로 합니다. 이 나라 그 나름 댐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마땅한 발전원이 없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 일부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디젤 사다가 디젤 발전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기에 비 많이 오면 그걸로 해서 하다가 다 발전하고 돈 없으면 기름 사다가 그걸로 기름으로 이제 그냥 기름 때우는 발전하고. 건데 예.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기름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 단전을 하는 거고 예. 특히 디젤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유소에서도 디젤 차는 이제 차량 운행이 매우 어렵고요. 가솔린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낫고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디젤을 많이 쓰니까. 공장에서 디젤은 이제 디젤 디젤 발전을 돌리니까. 전기 만드니까. 그리고 각 뭐 가정이나 단독 주택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도 발전기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예. 그 단전될 때를 대비해서. 예. 근데 그 동안은 이제 그나마 디젤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디젤을 구할 수 없으니 발전기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단전, 단수 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사실 그 의료 물품이 많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 식료품 가격도 한 2-3배씩 올라가지고 예. 뭐 기아 문제까지 생길 아이고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보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전기가 나가서 이게 휴대폰 이 불빛으로 비춰가지고 수술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2개 들고서 핸드폰 이렇게 네. 해서 네. 마취제가 없어서 급한 수술 아닌 건 다 미루고 아주 급한 것만 안 하는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그냥 미루고 음. 뭐 근데 그렇- 그나마 일반 그 호텔이나 이런 관광업 쪽은 그나마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정말 힘든 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스리랑카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이제 전력청에서 전력 요금을 82% 올리겠다라고 와. 발표를 그래야 했고, 전기를 안 쓰니까. 아니요 이제 그게 그 스리랑카 루피아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전력 요금은 루피로 받는데 기름값은 점점 오르고 이제 너무 이제 그동안 적자가 사실 심했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그 80% 회사도? 올리기에 정부 승인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아직 좀 와. 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외화가 부족해져서 생긴 일이네요. 수입해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 네. 외화는 왜 부족해졌어요? 외화는 그 요걸 먼저 한번 보시면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스리랑카 현재 외환 보유고 추이입니다. 보시면 지난 몇 년간 뭐 한 많을 때는 한 100억 불에 조금 못 미쳤고요. 예. 70억, 60억에서 한 80억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지금 3월 말로는 19.3억 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19.3억 불 중에서도 15억 불은 이제 중국 돈이에요. 위안화예요. 위안화예요, 저게. 예, 그 중국이랑 중국 인민은행하고 통화 수협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3-4억 불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고야. 달러로. 예. 그러면 이제 그 간당간당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뭐 기름이나 뭐 의료품이나 이런 위기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뭐 19억 불이나 39억 불이나 비슷비슷한데 옛날에는 그래도 견뎠네요. 한 50억 불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저는 빌려줬어요? 그때는 이제 상황이 좀 나았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만큼 60억에서 80억 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은 이제 좀 채무로 부채로 이제 끌어왔던 경제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좀 이런 말씀이긴 한데 이제 단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가 생긴 이유는 그 중국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동안 누적됐던 그 구조적인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몇 가지 정책적인 판단 미스가 한꺼번에 지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럼 같고요. 스리랑카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 건지 있었는지 한번 좀 네, 차근차근 예. 들어보죠. 예, 한번 이제 우선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중국 1대1로 전략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 중국 1대1로 전략상으로 스리랑카가 아주 중요한 위치이긴 합니다. 이게 통상 그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 빨간 다트로 된 선을 쭉 보시면 이게 진주 목걸이에요. 중국에서부터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중간중간에 주요 항구를 중국이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예. 전략이고 그 진주 목걸이 이제 가운데 이제 그 펜던트라 그러나 뭐라 예. 그러나 이 딱 중간 있죠. 예. 보석이 달려야죠. 그쵸. 그 진주에 해당하는 게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근데 중국이 사실상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인도와의 관계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집권하고 있는 라자팍사 가문이 그런 친중 세력을 또 그 등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업었어요? 돈줄로 삼아서 아. 나름 이제 좀 경제를 좀 이끌어 왔었고요. 저기가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진주 목걸이 뭐 진주알 같기는 한데 예. 그림 그려보자니. 그 중간에 한번 그 쉴 수 있는 지역이 스리랑카에서 한번 반드시 한번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 중동까지 가야 되는데 중동하고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있는 아.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그 노예 무역할 때 또 스리랑카가 좀 역할을 지도들 했었고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런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백길이 있는데 예. 지금도 백길이죠, 저게. 그렇죠. 아 중간에 휴게소가 스리랑카가 있으면 딱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탕을 또 주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저희가 좋은 땅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중국이 저기를
저기는 중국 사람만 지나가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 백길은 항상 다 웬만한 그 무역하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예. 그동안은 사실 과거 한 450년간은 계속 식민지였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네. 영국 각각 150년씩. 예. 근데 중국이 저기에 신경을 쓰면 중국이 좋은 게 뭐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통상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한반도 항해를 뭔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도도 있고 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걸 미국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영향의 확대를 위해서 중국이 그동안 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도 사실이고요. 차관을 준 것도 사실이고. 저기를 친중국 세력으로 잡아놓으면 요 항로를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네, 추가해서 이제 또 그 중국이 뭐 여기서 발전 사업이나 예. 또 그 콜롬보 쪽에도 또 항이 또 있거든요. 콜롬보 항. 예. 그쪽에도 또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지정학적인 나름의 이 그 이득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인도, 일본, 미국이 또 한 세력으로 해서 좀 스리랑카는 움직이고 있는 서로 돈 주려고 하는 나라군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립 외교를 표방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재 집권 세력은 약간은 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서 중국한테 돈 받은 게 왜 문제가 된 겁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중국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 그 현재 채무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돈 빌려서 그걸로 항구도 짓고 뭐 이렇게 인프라 사업 우리가 원조 줬듯이 그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원조의 문제점이라면 이제 지난번 이혜경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단은 경제적인 타당성과 좀 무관해요. 중국 그 국영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반도타 항구만 해도 이제 2015년에 됐는데 사실상 계속 적자였잖아요. 예. 그리고 한반도타 항구가 사실 중국이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일본, 인도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거절했어요. 아, 거기 이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 어. 근데 중국은 그걸 받았죠. 어. 받아서 중국 기업이 가서 한반도타 항을 건설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 뭔가 지정학적인 걸 따져가지고 한반도타 항을 반드시 먹어야겠다. 그리고 빚을 많이 주면 얘네가 이걸 결국에 나자빠지겠지.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에요. 예. 라자팍사의 정치적 그 고향이거든요. 한반도타가. 한반도타. 한반도타. 예. 스리랑카의 한 부산항 정도 되는 그 그렇습니다. 느낌입니까? 예. 그 항구를 개발을 해줄게 중국이 스리랑카가 개발해 주세요 한 거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한번. 대통령 고향이니까 네. 아, 그걸 중국이 먹은 거구나. 중국이 해서 이제 차관을 들여서 이제 해줬고. 지었죠. 예. 지었는데 수익성도 안 나오고 때마침 스리랑카가 그때도 똑같이 채무 위기가 있었어요. 대외 채무 위기가. 예. 그래서 그 한 90% 정도, 그러니까 한 총 한 13억 불 정도를 차관으로 빌려줬거든요. 그 11억 불, 한 1조 2, 3억 원을 돈으로 받은 거죠. 예.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중국 빚을 안 갚고 다른 나라 빚을 갚았어요. 어이? 이건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그 1대1로 전략에 뭔가 부채 데트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상징적인 사업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조금만 파보면 그것과는 좀 무관해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중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그게 사실 이제 영국의 채텀 하우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 미국 중심의 그런 논리가 사실은 맞지 않다는 보고서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예. 중국이 그렇게까지 영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갚았습니까? 그 돈은 이제 지금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예. 화면을 하나 예. 보시면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4월 기준 중국의 이렇게 스리랑카의 대외 채무입니다. 네. 중국이 1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34억 불 정도 있고요. 일본도 10%. 일본도 34억 불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이 빚을 많이 지게 해서 문제면 일본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아시아개발은행에도 얘기해야 되고 월드뱅크까지 세계은행에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보면 47%가 마켓 바로잉이잖아요. 예. 마켓 바로잉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채권 발행해서 그냥. 채권 발행에서 예. 양자 차관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아개발은행, 뭐 일본, 중국, 뭐 인도 이게 전부 다 특정 사업과 관련한 그 차관입니다. 부채고. 예, 예. 도로든 예. 뭐 학교든 병원이든. 예. 근데 이 채권은 그냥 찍어내서 그냥 꼬리표가 안 달렸죠. 어허.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음. 그동안 이걸 너무 많이 발행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1년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쭉 해봤더니 예. 21년 말 기준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 채무가 한 340억 불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채권, 유로본드 발행한 게 한 131억 불 정도 됩니다. 예. 40% 정도가 그 유로본드예요. 채권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채무 위기는 바로 이 채권 채권 발행으로 발행. 인한 정부의 과도한 채권 발행.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뭐 했어요? 뭐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경상수지 적자 메꾸고 네. 재정수지 적자 메꾸고 하는데 그냥 쓴 거죠. 쉬운 돈이니까 아. 한편으로 보면. 근데 단점이 있죠. 예. 이 돈들은 이제 다음에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유로본드 발행 현황이거든요. 예. 보시면 표면 금리가 5%에서 한 7%, 8% 가까이 가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원조 자금리는 0.01에서 많아야 1% 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 그리고 만기도 저희 한 30년에서 40년. 어. 근데 보시면 만기도 짧은 건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예. 한꺼번에 다 갚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갚을 돈이 없어서 지금 디폴트가 난 거구나. 디폴트가 난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예. 정책의 실패네요. 그럼 그렇죠. 완전히. 그리고 그럼 그동안 이걸 어떻게 채무를 갚아왔냐? 만기가 되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돌려막기. 돌려막기를 해온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채권 이게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에서 좀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죠. 거기다 추가해서 IMF 구제금융이 스리랑카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네. 요 지금까지 받은 IMF 구제금융 현황이거든요. 예? 16번. 6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6번을 받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가장 가깝게는 2009년, 2016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98년 외환위기 때 너무 그런 그쵸. IMF의 혹독한 그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뭐 적어도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IMF가 그렇게 뭐 낯선 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고. 여보, IMF의 구제금융도 지금 돌려막고 있어 지금. 너네 좀 갚아라 그러면 더 돌려 더 빌려줘라 이렇게. 와. 근데 이제 그러고 다만 있는데? 이제 지금 2019년 말에 그 대선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네. 집권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IMF 구제금융이 사실 그 마지막 한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그 중단하겠다. 굳이 받지 않겠다 IMF. 그리고 이제 IMF에서 하는 얘기가 뭐 저희랑 우리나라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예. 금리 올리고 뭐 세수 확대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조정들을 하잖아요. 네.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IMF 프로그램 중단하겠다. 그리고 감세. 부가가치세 15%에서 8% 깎아주고 여러 가지 그 감세 조치들을 시행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왔잖아요. 아. 관광객 안 들어오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는 이제 부족하죠. 예. 대외 그 채권 발행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IMF 네. 그 기본 조건이 그겁니다. IMF 가 있고 하면 IMF가 나쁜 점도 있지만 대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얘네가 구조조정 노력도 하고 있고 뭔가를 국제 금융 시장에 접근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는데 네. IMF를 죽어도 안 가겠다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갖고 있던 돈으로 아까 보셨던 그 6, 70억 불 있던 것으로 갚기 시작한 거예요. 아. 주머니 있는 돈 드디어 꺼내서 갚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주머니 있는 돈이 없어진 거죠. 그렇구나. 그게 코로나 관광도 그것도 있다면서요? 얘네가 관광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그렇습니다.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중국,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동유럽, 네. 유럽 쪽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해서 안 오고 어. 러시아 지금 현재 저렇고 우크라이나도 저렇고 이러니까 이제 관광 수입도 통상 한 3, 40억 불 정도씩은 이제 매년 벌어왔거든요. 근데 예. 2020년 이후로 한 3억 불, 5억 야. 불 이렇게 이제 10분의 1 떨어지니까 토막 10분의 1 타고 났네. 돌려막기 하다가. 그런데 왜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든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스리랑카가 디폴트 났대. 왜 그랬대요? 그러면 그게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일부러 돈을 많이 빌려줘 버렸대. 근데 못 갚으니까 막 항구도 그런 거지 훔쳐가고, 뭐. 훔쳐갔대. 항구도 뺏어가고. 중국의 치밀한 음모의 희생양이지. 라고 해석을 해서 그런가? 뭐 그런 그 현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스리랑카는 사실 그 뭐 중앙은행이나 뭐 재무부나 예. 자료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들도 네. 뭐 그런 좀 중립적인 그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하는 외국 언론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이 애초에 한반도탕 시작할 때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우려 아, 네, 볼튼 표- 입고 할 표명했어요? 때부터 아, 시작해서 너희들 중국한테 저러면 예. 중국 저럴 거야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예, 나름 거기서 생산된 뭐 이데올로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생각보다 중국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아까 지 무슨 대통령이라고 했죠? 라자팍사 라자팍사. 그 대통령의 일종의 인기 정책을 핀 거네요. 그러니까 IMF를 안 받고 대신에 그렇죠. 감세하고 네.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일종의 인기 정책을 핀 셈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 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IMF 가던 것을 끊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정책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수입 제한 조치, 차량 금지, 비필수재 수입 금지, 전면 수입 금지요? 예. 어. 그래서 수입 물품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음. 당시에도 이제 저도 그 당시 생활할 때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국 쌀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이게 예. 그쪽 예. 그래서 이제 수입 쌀, 어. 중국 쌀이나 미국 쌀이나 이렇게 수입한 것들 좀 사 먹고 했었는데 어. 쌀도 이제 수입이 잘 안 되고 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좀 먹어야 됐고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수입 제한 조치 실행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자가 그 IMF나 월드뱅크, ADB 이런 걸 다 다자 기구라고 하거든요. 다자를 통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심지어 방글라데시한테까지 이제 손을 벌려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죠. 방글라데시가 더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 1인당 소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전체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훨씬 방글라데시가 사정은 낫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해받고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래요. 우리는 방글라데시 하면 그냥 진짜 어려운 가로 나라. 열고 세계 최빈국 가로 닫고 이거 웹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최악의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성장률도 꽤 높고 나름 인더스트리도 돌아가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소득은 낮은데 네. 그 인구만 감안 안 하면 그 나라 경제력 괜찮고 돌아가는 분위기 좋다. 그렇다던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1인당 소득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2,600불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요. 어. 예. 스리랑카는 한 3,700~800불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예. 인구가 1억 명 이상이니까 네. 전체 경제 규모는 한 두세 배 이상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방글라데시한테 4.5억 불 통화 수합 체결해 달라고 나자 박사께서 이제 방이네요. 방글라데시 방문하셔서 네. 체결을 했었고요. 방글라데시하고는 친해요? 그 인도 근처의 나라들은 뭐 서로 앙숙인 나라도 있고 친한 나라도 있고 그렇던데 인도하고는 그렇게 아주 좋진 않아요. 네. 그럼 인도와 안 좋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하고는 서로 친하겠네요, 스리랑카가. 파키스탄하고도 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름 중립 외교를 표방하고 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예. 이제 남아시아 국가들끼리 또 연합체 이런 것들도 있어서 뭐 그 경제적인 협력은 쭉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 정치적인 약간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지금 스리랑카 정부의 문제 무슨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책적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요 왜 그렇게 위기만 조금 생각했을까요? 넘기면 다시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중국이나 인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비만 넘기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길어졌고 여파가 생각보다 또 컸습니다. 근데 그걸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전임 중앙은행 총재예요. 스리랑카에 예, 아지트 카브랄 중앙은행 총재인데 예. 뭐 예전에 뭐 재무부 뭐 그 장관도 하고 했던 굉장히 영국에서 공부한 예. 엘리트인데 어. 그분께서 이제 판단을 내리길 IMF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환율은 200으로 딱 고정해야 되고 네. 우리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내각회의 때 이제 중앙은행 총재도 부르고 재무부 차관도 불러서 쭉 회의를 하면 네.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른 이제 장관들은 상황 이제 안 된다. IMF 이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실기한 게 사실 가장 큰 거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예. 왜냐하면 IMF 구제금융 받는데도 협상하고 하는데 한 5, 6개월은 소요되거든요. 예. 그걸 감안하면 이제 전에 갔었어야 됐는데 음. 그걸 못하는 바람에 환율도 고정을 해놨어요? 환율도 그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60 정도였어요. 달러당 160루피.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뭐 그 부활절 테러 나고 뭐 이러니까 한 185 정도까지 네,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이러니까 한 23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께서 편지를 썼어요. 그 각 시중은행장 앞으로 예. 그 도덕적 권고라고 영어로는 모럴 쉐이전이라 그러던데 어. 200에서 203 정도로 유지하는 게 어. 좋을 것 같다. 환율은 예, 그게 어떻게? 그게 도덕적인 것이다. 그게 9월이었거든요. 네. 9월부터 저 1월 언제까지, 2월 언제까지 계속 200, 203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안 바꿔주는 거죠. 그냥 정해서 하는 거고 대신 이제 사설 환전소에 가면 230, 240 정도까지 받았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월 이제 IMF 가기로 하고 음. 환율 딱 풀으니까 지금 330, 340까지 올라갔고요. 야. 사설 환전소에서는 400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2배가 된 거예요. 어허. 1달러에 400루피. 예, 200루피 하던 게 400루피 됐습니다. 그러면 스리랑카 통화가 반토막이 난 거네. 그렇죠. 400루피면 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400루피면은 거의 사 먹을 게 없으니까. 400루피짜리는 안 사 드셔보셨어요? 엄청 비싼 걸 햄버거, 먹을 수도 있어. 맥도날드 햄버거 얼마? 1달러죠, 그러니까 1달러. 그 맥도날드 햄버거는 1,200, 300루피면 충분히 먹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1200루피. 1,200, 300루피면은 뭐 한 3달러 정도 되는 거네요. 우리랑 비슷하네. 비슷하네. 7달러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엔 나름 고급 음식입니다. 그 당시엔 6, 맥도날드 7달러. 고급 음식.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요금도 80% 올려야겠다고 하는 판이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김문수님이 지금 올렸는데 대통령하고 총리가 형 동생이다. 맞습니다. 그건 그 어떻게 나라 된 거예요? 정치 구조는 그건 어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라자팍사 대통령과 지금 현재 고타바야 대통령을 그렇게 그 막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라자팍사 대통령이 대통령 겸 국방부 장관이셨거든요. 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예. 예. 그리고 그 동생인 지금 현 대통령인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네. 그 두 분이 내전을 종식시켰습니다. 23년, 26년간 계속된 내전을 2009년에 종식시켰어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죠. 형제. 예. 형제가 한 명은 대통령. 형제가 총 4명이고요. 네. 큰 형님이 계시고 큰 예. 형님 지금 관계부 장관 하시다가 얼마 전 퇴임하셨고 예. 둘째가 우리 지금 총리하고 계신 과거 10년간 대통령 하셨던 라자팍사 10년간 대통령 하다 지금 총리하는 거고. 예. 그 전에 또 총리도 하셨었고요. 어. 정치 명문가입니다. 음. 그리고 셋째가 지금 현재 대통령 하고 있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예. 예. 넷째는 그 밑에 한 분 그 지난번에 한번 이 방송에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바질 라자팍사라고 예. 별명이 그 미스터 템프로인 음. 재무부 장관. 왜 템포럴 명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건 10%는 총 사업비의 납세. 10%는 인마이 포켓 하시는 길. 아, in his pocket. 납세가 아니라. 와. 다 장악을 해놨군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총리 지금 일가가. 총리님의 아들은 지금 그 체육부 및 장관? 청소년부 장관하고 계시고. 아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엄청 그런 거에 비밀주의. 대해서 반발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왜 근데 너희들이 그- 다 해먹냐? 그 모르겠어요. 미국도 왜 케네디가 뭐 부시가처럼 정치 예. 명문가가 예. 있잖아요. 야 미국도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아들 뭐. 부시 있으니까. 그 스리랑카도 또 다른 정치 명문가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라자팍사 가문이 유난히 욕을 먹는 건 너무 부패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미스터 템프로나 네. 2009년에 내정도 종직시키고 10년간 나라를 이끌었는데 예. 결정적으로 그 2015년 선거에서 진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정부패 때문에 그 야당이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또 되게 또 재미있고 복잡한 얘기인데 그때 대통령을 한 사람이 라자팍사 대통령 당의 그 사무총장 하던 사람이에요. 뭐 같은 사무총장 하던 사람이 나와서 야당을 세운 거군요. 여당 2인자가 나가서 야당 대표가 돼서 그 대통령과 붙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뭐 이해됩니다. 자주 네, 있는 네, 일이라. 네, 네. 어. 근데 이제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정권을 유지했는데 15년부터 이제 19년 말까지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당이 달라요.
진짜 여당은 이제 실권은 이제 총리가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무능해요. 얘는 부패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너무 무능해. 어느 정도 무능했냐면 부활절 2019년 테러가 있었는데 네. 테러가 있을 거라고 그 미국과 인도 정보기관이 알려줬어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애들이고 얘가 할 것 같고 언제 할 것 같다는 것까지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막았어요. 그래서 한 200명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예, 그 성당을 막 터뜨렸거든요. 호텔하고. 그 다음부터 관광객이 안 오는 바람에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예, 한 몇 달은 그랬고요. 몇 달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픽업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조금 부패해도 괜찮다. 너무 무능한 정권은 이제 싫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라자 박사 가문이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부패해도 좋다. 그럼 우리가 한번 손드는 모양이에요. 부패가 괜찮다면 예, 저희를 선택해 왜냐면 주십시오. 그때는 좀 경제는 나름 발전했었거든요. 라자 네. 박사 있을 때는. 예. 근데 이제 경제도 결국에는 이제 말아드신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라자팍사 가문이 최근에 이제 감세도 하고 IMF 안 받겠다. 나름 그럼 산업을 일으켜 보겠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뭐 좀 제대로 그러니까 관광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산업을 일으킬 만한 게 없습니까? 스리랑카는? 스리랑카는 뭐 그나마 봉제 산업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봉제 교민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의류나 이런 봉제업 하시는 분들 좀 있고요. 네. 근데 실제 뭐 실론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티는 좀 부가가치가 낮다 그래요. 음. 부가가치가 많이 낮고 예. 한다면 이제 경제 특구 같은 것들 만들어서 지금 예.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전형적인 개도국 특유의 그 레드테이프 많고요. 뭐 하나 하려면 뭐 승인 받아야 되는 데도 많고 솔직히 그때 나가 계셨던 이제 코트라 관장님하고도 제가 이제 좀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한국의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실무 라인에서는 이게 잘 워커블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느려요. 뭐가 느린 것도 있고 이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예. 거기서 딱 오는 것들을 이미 충분히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참 진짜 문제네. 이게 뭐가 문제가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네요. 거의 문제 있는 나라는 골고루 다 문제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뭐 하나의 뭐부터 문제가 아니네. 지금 그럴 보니까. 리가 있어요. 하나가 문제면 그것만 딱 손대면 되지. 나 참.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회사도 마찬가지. 갑자기 눈 동공이 흔들리는데. 다 문제. 스리랑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그냥 그 동안에 그 논의되는 추이를 보면 이제 IMF가 아무래도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시행하겠죠. 예. 그리고 IMF에서 이미 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아마도 그 민간 채권자를 겨냥한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고 나면 40억 불 받을 거고요. 40억 불 맥스 40억 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인도에서도 한 20억 불 정도 추가 지원한다 그랬고요. 예. 중국도 한 25억 불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거 다 받고 그리고 오늘 월드뱅크 세계은행 6억 불 나오기도 했지만 IMF 일단 체제하에 들어가면 다른 다자기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규정상 아예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IMF를 안 가면. 이제 그게 생기면 이제 아시아개발은행도 지원해줄 거고 세계은행도 지원해줄 거고 하면 한 6개월 그러니까 IMF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가 조금 고비일 것 같고 들어가고 나면 이제 뭐 채무제조정도 하고 구조조정 이제 하다 보면 다시 국제시장 나가서 채권 발행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위기는 좀 넘길 수 있는 거네요. 뭐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우리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뭐 경제 산업 구조라든가 좀 뭔가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한 좀 로드맵을 좀 그려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스리랑카 주가를 한번 봤는데 네. 진짜 반토막이 났더라고. 정말 이렇게 꽉. 그것도 나름 세계 유동성을 스리랑카도 같이 받았는지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13,000인가 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7,000 포인트까지 떨어졌더라고. 맞죠? 지수가요? 맞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계속 엄청 계속 올라가지고. 올랐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 지금. 달러 환산도 아니고 달러 환산도 아니고 그 스리랑카 지수로. 그렇죠. 네. 지표로 네, 지수로 지수로. 달러 환산이면 3분의 1 토막 났겠는데요, 그럼?
그럴 수 있죠. 네. 루피아가 너무 떨어졌어요. 루피아 가치도 간씩 떨어졌으니까. 와 그래요? 망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가?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뭐 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사실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잖아요. 관광 뭐 이렇게 그런 거 외에는 멀기도 좀 멀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뭐 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사실 스리랑카와의 협력은 주로 ODA 원조 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예. 교역액도 연간 한 3억 불 정도 수준입니다. 아 진짜 없네. 그렇게 크지는 예. 않고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나가 있고 어. 지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EDCF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일부 진출해서 또 사업을 또 수주해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코롱 얘기해도 되죠? 아 그럼요. 코롱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EDCF 사업으로 상수 사업 많이 하다가 뭐 자이카 사업도 일본에서 원조 자금으로 주는 사업도 수주하고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나오는 사업도 수주하고 한 번 나가서 우리 한번 해봤다. 예, 거기서 나름 이제 트랙 레코드도 쌓고 거기서 이제 영업 기반을 쌓은 거죠. 코오롱 건설. 예, 어. 코롱 글로벌. 코오롱 거기서 이제 글로벌. 나름 이제 지사해서 한 3-4개 정도 사업 운영하고 계시고요. 교민분들은 한 800여 분밖에 안 계시지만 뭐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계시고요. 아. 이 ODA 사업은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 사업하시는 분한테 여쭙기는 실례일 수도 있으나 왜 해요? 아깝잖아요.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EDCF. 어. EDCF.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스리랑카에 도와줘 봐야 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티도 안 나고 있는 것 같고 뭐 도와주는 사람 많으니 뭐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렇다고 왜 하지? 뭐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네. 은행 이제 20년 차인데 오늘 진짜 솔직하시네. 20년 차인데 저도 한 3-4년 차에 제가 처음 이제 경영을 네. 시작했어요. EDCF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 예.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그때 어려운 어려운 사람도 분 얼마나 많고. 많아요. 불로 해서 돌아가시는 네, 분들이 네. 나오고 지금도 있고 하는데. 매번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어쨌든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고 예. 그리고 이렇게 개도국의 그 수출 비중이나 경영 기준이 점점 커진다면 네. 일정 부분 관계를 쌓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과거에 유상원 차관 받아서 경제가 이만큼 왔으니까 국제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물론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진주 목걸이의 네. 펜던트 스리랑카가 우리한테도 지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위치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 부분들은 사실 좀 뭔가 그 정치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인도 시장이 사실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네. 뭐 인도 시장을 위한 전초기지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반도탕이 사실 주로 차량 수입을 그쪽으로 합니다. 차량 이외엔 전부 다 콜롬보항으로 가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그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차량 할 때 그 차량과 관련한 것들은 그쪽에서 할당을 그쪽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량을 수입하면 네. 다 한반도탕에 내려서 한반도탕에서 끌고 오시더라고요. 받아가고. 아 거기서 받아가지고. 예, 예. 아 주로 콜롬보까지. 한국 차를 수입해서 거기 주로 쓰시는군요. 차를 제조하지 못하니까 다 수입이죠. 모든 차는 차량은 수입차죠. 기본적으로 거의 다 수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운전대가 반대입니다. 영국처럼 예. 영국 식민지 영향이 예.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수입은 불가능하고요. 다른 아. 제조를 하거나 뭐. 아 쌍용차가 거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마이크로라는 현지 제조업.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간단하게 조립해서 파는 것 같고요. 네. 예. 있습니다. 아 부품만. 네네네. 갖다가 수출해서? 네, 간단하게 조립해서 파는 것 같은데 네. 현지에서도 그렇게 인기는 높지 않더라고요. 야, 쌍용차도 큰일이네. 스리랑카에서도 잘 안 되는구나. 스리랑카는 혹시라도 뭐 여행 갈 일 있는 분은 어떤 뭐 좋아요? 진짜 스리랑카 좋습니까? 다시 가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지금이라도 당장 아니 제가 진짜 제 지인이 어렸을 때 스리랑카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밥 먹으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기억 좋았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리랑카 불교 국가라서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고 안전한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자연도 좋고 또 외국에 사니까 거기는 이렇게 물가도 싸니까 막 수영장 있는
그런 집에서 막 의리의리하게 살았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막. 맞습니다. 약간 아기자기하게. 제가 그 얘기 듣고 약간 로망이 있어 스리랑카에. 스리랑카 좋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주로 이제 배낭여행,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오는데요. 네. 그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그 나름 고급 그 리조트 같은 데 있어서 뭐 한 달씩 예. 묵으면서 뭐 그야말로 이제 망중한을 네. 즐기는 어. 뭐 저도 이제 그 현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몇 군데 돌아봤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행 가기 좋고 예, 안전하고. 안전하죠. 여행 가면 뭐 좋은 호텔에서 머무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지 숙소? 대형 뭐 호텔 체인은 별로 없고요. 아, 콜롬보에 샹그릴라나 몇 개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로컬에서 만든 그냥 부티크 호텔 같은. 아 그런데 예. 와, 그럼 코로나만 끝나면 금방 좋아지겠네요. 코로나만 끝나면 아마 많이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고가예요, 사실. 왜 그래 볼까요? 우리만 안 가지 러시아에서도 오고 막 전 유럽에서 많이 온다면서요. 예. 그 관광객 대상이니까 유럽인에 맞춘 그 호텔 요금이 따로 있고요. 아, 외국인 대상 요금이 따로 있고. 내국인용 요금이 따로 있고요. 야, 관광이 주력인 나라. 관광이 주력인 나라라서. 이중 가격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왠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스리랑카. 되게 깨끗하고 왠지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좋았던 이미지하고 이 디폴트 막 정치 부패 이거 하고 잘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 왠지 스리랑카는 좀 불교 깔끔한 불교 국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도 스리랑카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 모양이네요. 그래요? 하프탈레라고가 멋있다는데 뭡니까 저게? 하프탈레는 그 중부 지역에 있는 차밭 있는 데고요. 차? 네, 티. 실론 아까 말씀하신 티, 실론 티. 티 하는 아, 티 파는 곳이고 그 재배하는 곳이고요. 네. 예. 그 해변은 전부 다 이제 더워요. 아까 말씀드린 30몇 도 이렇게 가는데 네. 중부 지방은 춥습니다. 10몇 도예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나름 대관령 같은 데죠. 고산지대예요? 예. 거기서 이제 차를 재배하는 거고요. 야, 되게 좋겠다. 그럼 시원한 데도 있고 한 나라에 시원한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가시면 파카 입으셔야 돼요. 너무 추워. 파카 입을 정도예요? 네. 야, 특이한 나라네. 갑자기 방송하기 싫다. 왜? 스리랑카로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스리랑카 진짜 전문가예요. 뭘 물어봐도 모르는 게 없네. 유튜브 뭐 구독자 늘려봐야 뭐 하나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들고 그러네요. 스리랑카에 관련해서 요거 하나는 얘기해주고 싶다. 뭐 하실 만한 거 더 없습니까? 스리랑카에 대해서. 스리랑카 뭐 예를 들면 거기는 220V 써요. 내지는 뭐 세금은 뭐 부가세가 몇 %예요? 뭐 이런 거. 세금은 8%고요. 아 부가세 8%? 230V, 220V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류가 달라요. 해주시네. 그래서 전류가 냉장고가 달라요? 쉽게 고장 날 수 있고요. 밥통도 고장 날 수 있고. 불규칙하니까. 헤르츠가 우리나라가 50인가 60인가 그렇고 거기가 둘 중에 하나가 50, 60 서로 좀 다릅니다. 수출입은행은 거기 가면 우리나라 월급만 줍니까? 에이, 스리랑카- 현지 그걸 더 주겠지. 현지에 가면 이제 현지 수당이 나오고요. 네. 예. 대신 국내 월급이 줄어듭니다. 국내 월급 줄어들어요? 국내에서 직무금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 없어지니까. 기본금만 받고. 예, 나머지 이제 해외 수당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합치면 국내보다 많아요? 저거요. 합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생활하느냐에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니 주는 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는 받는 돈은. 받는 돈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국내에 있는 것보다 낫죠. 근데 네. 그게 절대적인 금액이 많아서라기보단 제가 보기엔 물가 현지 싸니까. 물가가 좀 싸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뭐 아파트 아니면 뭐? 대부분 교민분들 아파트에 많이 사시고요. 네. 처음에 잔도주택 가셨다가 뱀 나오고 모기 나오고 장기 깎고 힘드셔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옮기시죠. 뱀이 많이 나옵니까? 뱀도 나오고요. 예, 박쥐도 많고. 박쥐요? 박쥐. 박쥐 엄청 박쥐도 큰 못 박쥐. 죽이겠네. 그러면 뱀도 못, 모기도 못 죽이는데 박쥐는 네, 어떻게? 박쥐 많이 날아다니고요. 제가 있던 지역엔. 그렇군요. 사람도 막 뭡니까? 박쥐가? 박쥐가 근데 뭐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모기가 이제 댕기라고 그러죠. 댕기. 댕기가 뭐야? 댕기열. 댕기열. 걸리면 이제 약 원래 그게 약이 없는 병이라서 그게 좀 무서웠는데 예. 이제 코로나에 밀려가지고 이제 댕기 정도는 박쥐가 박쥐 만져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박쥐 잡아서 만져본 적 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날개가 차갑습니다. 거기가 그 친구가 친구. 변온 동물은 아니죠. 포유류니까. 그죠? 네. 항온인데 네. 날개만 차가워요? 아니, 체온이 낮아요. 아. 체온이 낮아. 그래서
박쥐 날개 만져보면 차가워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잡았으니까 만져봐야죠. 먹습니까 그럼? 박 팀장님은 아파트에 안 있고 어디 수영장 있는 집에 있었어요? 그 통상적으로 그 외국인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수영장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거봐, 내가 공용 얘기했잖아. 공용 수영장? 예. 공용 수영장. 그 아파트 단지민들 사용.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계셨군요.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네요. 질문하시네요. 그런 거 언제 알겠어요. 나머지야 뭐 구글에 있지만. 진짜 요즘은 많이 싸졌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은 많이 싸졌다고. 많이 싸져서? 싸졌다고? 예. 달러로 환산하면 한 1,000불 때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1,000불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아니 1,000불 때. 1,000 몇백 불. 월세가? 월세가? 그럼 싸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 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건데요. 그 정도면 싼 거고요. 통상은 2,000불 대거든요. 그래요? 고급 아파트라 그런가? 외국인들 들어가는 아파트가 몇 개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막 요즘엔 많이 짓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우리나라 뭐 보통 아파트 정도 줘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잘 이제 들어가야 마치 이제 되는데. 곧 이민 가시는 분 같은데 가서 잘 고르셔야 돼요. 중국인이 지은 아파트냐, 예. 아니면 이제 다른 말레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지은 아파트냐, 어. 그 시공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요? 예, 중국은 피하면 돼요? 중국은 아무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그래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비싸네요. 전 되게 쌀 줄 알았어요.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층이 딱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뭐 딱 주재원이나 외국인 전용으로 딱 깔끔하게 외국인 지어서 전용 내가 보니까 마을이 있나 보다. 그리고 다른 데는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냥 2,000불 내라면 내는 거고 1,000불 내라면 내는 거고. 근데 지금 요즘 많이 짓고 있어요. 요즘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럼 골라가면서 좀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있었지 뭐 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집값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집값은 내가 먼저 이민갈 기세구나. 진짜 이민갈 기세야. 일단 외국인은 땅은 못 사요. 건물만 살 수 있거든요. 네. 사용권만. 근데 듣기로는 한 3, 4억 정도면 3, 4억? 3, 4억 원이면 그러면- 분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근데 생각보다 안 싼데. 생각보다 한 3, 4억인데 물론 이제 네. 저희가 국민소득을 너무 얕보나서 그래도 그런 나라 수도에 있는 아파트 집인데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집주인 같은 경우에 예. 너무 너무 그게 제가 살았던 아파트의 집주인은 네. 그 따로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 예. 호수가에 엄청 큰 집이 있겠죠. 있고요. 그럼 길에서 주무시겠어요? 이제 제가 저한테 세준 집이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프탈레 그쪽에 또 따로 집이 있고. 집이 또 있고 그래서 아주 다주택자였다. 아주 럭셔리한 부자들이니까요. 집이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비싸네. 3, 4억 어. 비싸네요. 정도 한다고 아니 근데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 기사 봤어요. 음. 요즘 이 스리랑카가 돈이 없어가지고 10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대. 그래서 몇 억이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만 원만 내면 네. 10년간 비자를 주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억 3천만 원을 예치하면 예치하면. 그럼 10년간.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냥 놀러 가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해요? 뭐 오래 살고 싶으면 거기에. 오래 살고 싶으면.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거기서 사업을 한 몇십 년째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매년 거주 비자를 갱신해야 됐어요. 아 불편하니까. 그 일정 부분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뭐 공관부터 시작해서 좀 나름 노력하셨던.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000불? 예, 3천 한 6, 700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36,000불이니까 10분의 1인데 3, 4억이면 집값이 우리나라로 치면 3, 4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3, 40억이면 정말 초특급 한강변 아파트가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집값 되게 비싸다고 막 그러겠네요. 그죠? 오늘의 결론은 집값은 어느 나라나 비싸다. 야 진짜 어디서도 못 들을 네. 스리랑카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아주. 이제 한번 박 팀장님 모시고 스리랑카 그 저 패키지. 네. 아유 바쁘신 분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아니 그냥 거기 현지 가이드보다는 더 다양한 곳, 독특한 거 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 막 부두 같은 데도 가고 공사 현장에도 가보고 알겠습니다. 현지 담당자도 만나보고 막. 네. 야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일 하시네요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은 제가 보니까 하도 해외에 나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몇 군데나 돌아다녀 수출입은행 직원이 되면. 그 출장 말고 거주 네, 거주. 파견. 네, 파견. 출장은 파견. 저희도 다닙니다. 파견. 그거는 정말
케이스 케이스 바이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여러 나라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희망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은 생활이 그렇게까지 또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외교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선진국에 가면 예를 들면 뉴욕에 갔어. 네. 그러면 다음에는 넌 너무 좋은 데로 갔어. 다음엔 개도국으로 가. 그래서 어디 개도국 한번 갔다가 개도국에서 고생했네. 그럼 또 이번엔 파리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던데. 맞습니다. 스트리브냉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코이카나 코트라나 뭐 외교관 여기는 계속 나가는 게 직업이라 예.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네. 저희는 뭐 그렇게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나가는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잘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오셔서 또 다른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재밌네요. 스리랑카의 뭐 술 문화 이런 거. 스리랑카는 제가 코끼리가 죽으면 일면 신문 헤드라인에 나온대. 맞죠? 예, 뭐 이렇게 중요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코끼리가 따로 있어요? 중요한 코끼리 제가 얼핏 딸이 있죠. 들었는데. 절 씨, 소유. 그런 거 진작 질문했어야지. 쓸데없이 어디에 얘기했잖아요. 코끼리가 그 얘기 알겠습니다. 재밌을 네, 까먹었네 그걸. 박대 팀장님은 따로 스리랑카 너희가 녹화해서 네. 저희 그 채널에 올려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출입은행의 박대규 경협 증진 자금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